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2030 한국 남자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영상에 댓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는 대한민국 남성분들이 결혼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양질에 대한 일자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이유인 줄 알았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채널 만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게 본질이 아니구나. 물론 이제 일자리라든가 부동산 이런 것도 당연히 부담은 됩니다만은 이거는 본질이 아니다. 이거는 부가적인 요인인 거고 정말 본질인 것은 남자들이 대한민국 여성들을 기피하게 된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도 아무리 봐도 남자들이 왜 결혼을 기피하는지를 알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자료는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지금 여성하고 남성하고 관점이 다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성들 같은 경우는 남자와 사귈 때 결혼할 때 결혼하고자 마음먹을 때 이 남자가 나의 마지막 남자이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연애 경험이 많은 이성을 선호합니다. 왜냐? 원하는 것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경험에서 우러난 센스, 물론 여기에서 밤의 기술까지도 플러스 알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는 만큼 덜 잘해줘서 물론 밤의 일도 잘하겠죠.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 상대적으로 싸울 일이 적어서 그래서 여성은 연애 경험이 많은 남자에 대해서 선호합니다. 오히려 없는 거를 싫어합니다. 근데 남자는 뭘까요? 남자는 이 여자가 나의 첫 남자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성 같은 경우는 연애 경험이 적은 이성을 선호하죠. 왜냐? 구체적으로 서툴고 풋풋한 모습이 좋아서 여기 두 번째가 딱 나오네요. 내가 처음이길 바래서 전 남자친구와 비교되는 게 싫어서 계산적인 연애를 피하고 싶어서 그래서 여성들이 남자들 보고 뭐 혼전순결을 찾는다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하시면 안 돼요. 여성들이 연애 경험이 많은 남자를 원하는 것도 본능이고 남자들이 연애 경험이 적은 여성을 찾는 것도 본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본능에 대해서는 서로 좀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제가 또 자료를 몇 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2019년도의 기사이고 대학내일연구소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매일경제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10대에서 30대 평균 연애 횟수를 조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4.7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명 중 2명은 비출산 가정을 희망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좀 재밌는 게 뭐냐고 하면 평균이 4.7이 나오긴 했는데 연령대로 보면 희한합니다. 15에서 18세가 5.2예요. 아니 10대가 5.2에 엄청 많습니다. 요즘 10대 분들 연애 많이 하는구나. 그렇군요. 확실히 좀 세대가 많이 바뀐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만 19에서 24세 4.0입니다. 남녀 평균으로 했을 때. 그리고 만 25에서 29세 4.4에 만 30에서 34세 5.5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30쯤에 뭐 여성들이 얼마 정도 모으면 되느냐는 영상에도 그때 10명의 인터뷰자가 나와가지고 그 여성들이 말한 걸 대충 평균으로 잡으니까 5명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10명 정도 이야기한 사람도 있었는데 사실 저는 조금 이 부분은 좀 의심이 들어요. 물론 남자들 같은 경우도 조금 줄였을 것 같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 그런 조사가 있었대요. 저도 그거를 다른 방송 듣다가 들었는데 여성들은 더 이런 거에 대해서 숨긴다고 합니다. 이런 설문조사에서 숨긴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10대의 경우에는 다른 연령에 비해서 연애 기간이 다소 짧고 많은 연애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물론 이제 연애 이꼬르 섹스가 무조건 했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10대의 경우는 저는 그렇게 봐요. 연애는 10대들은 무조건 섹스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연애했다고 볼 수 있지만 저는 20대 이상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만 19에서 24세라든가 아니면 뭐 25세 요 위로는 연애를 했다는 거 이꼬르 상대 이성과 섹스를 하지 않았냐. 요즘은 거의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면 지금 보통 이제 한 나이가 30쯤 되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과거에 이성으로 봤을 때 5번 정도의 파트너랑 섹스를 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평균이기 때문에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진짜 없거나 뭐 한두 번밖에 아닐 거고 많이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10번 넘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평균이 대략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성들이 주장하는 보통 이제 결혼 정년기 자기들끼리 정신 딸딸이 치는 보통 만 30에서 34세 여성이 5.5위로 나온다는 거는 야 많이들 연애했구나. 정말 많은 남자들을 만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예전에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성과 만났던 거를 비교를 별로 안 합니다. 근데 여성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만났던 파트너와 비교를 해요. 현재 파트너와. 그러니까 과거 파트너의 키, 과거 파트너의 재산, 과거 파트너의 스윗함, 과거 파트너의 밤의 기술 이런 거를 계속 비교를 한대요. 그거는 실제 미국 조사에 나오는 거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결혼하기 전에 파트너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혼 확률이 올라가고 그리고 행복감을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연구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건 보여드렸어요 제가.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새로 제가 가져왔는데 이거는 조금 오래된 위에 거는 2020년 듀오입니다. 듀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듀오 같은 경우는 결정사 중에서는 최상위 레벨이에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남자들도 직업이 좀 좋고 여성들 같은 경우도 뭐 본인이 스펙이 좋거나 집안이 좋은 사람들이 보통 듀오로 많이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아마 듀오에서 결혼 비용 나온 게 있잖아요. 사실 그 조사는 제가 인용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듀오가 상위 클래스들 매칭하는 결정사이기 때문에 뭐 듀오에서 뭐 결혼 비용이 얼마 나왔다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인용하기는 조금 부적합하다. 그 말씀도 추가적으로 드릴게요. 누가 그걸 좀 이의제기하신 분이 있으셔가지고 그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듀오에 있는 연구소에서 2020년 연애와 행복 인식 보고서를 내었고 전국 미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듀오 회원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여기서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자 전체로 봤을 때 전국 미혼 남녀 전체로 봤을 때 2017년도에는 3.96, 2018년도에는 3.38, 2019년도에는 3.35, 2020년도에는 3.25예요.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 남녀들이 교제를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 많이 접하셨잖아요. 확실히 여기 통계에서도 추세적으로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2023년까지도 조사를 했으면 더 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20대만 따로 뽑았을 때도 지금 2017년도에는 3.56, 2018년도에 3.06, 2019년도에 2.94, 2020년도에는 2.61이에요. 자, 20대가 좀 더 하락폭이 가파르죠. 원래는 이 간격이 이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2017년도에는 2020년도에는 간격이 엄청나게 벌어지죠. 간격이. 그만큼 지금 20대들이 연애를 안 하고 있다. 보세요. 각도 보면 진폭이 훨씬 크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20대들이 진짜 연애 안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20대도 적지 않게 하는구나.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자료는 뭐냐 하면 이것도 듀오에서 2013년도에 발표한 내용인데 자 연인에게 숨기거나 축소해서 말하는 과거 연애 경험은? 이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성 친구 만났을 때 있는 그대로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 과거를 축소한 경험 있는 사람만 한 거예요. 제일 많이 속이는 게 뭐냐? 잠자리 경험 유무와 횟수 31.5로 요거를 제일 뻥카를 많이 친답니다. 이거는 남자 여자 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9.5가 나온 게 과거 연인과의 애정도도 뻥카를 많이 친다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 뻥카를 많이 치는 게 연애 경험 횟수. 그리고 그 다음으로 뻥을 많이 치는 게
스킨십의 진도 및 경험 11.2%, 과거 연인 간의 연애 기간 9.2로 뻥카 많이 치고 과거 연인의 외모 4.9로 뻥카를 많이 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걸 안 보면요. 요거는 이제 조금 확대를 다시 할게요. 자, 줄건 것만 보겠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연인에게 숨기거나 축소해서 말하는 과거 연애사 1위는 잠자리 경험 유무 및 횟수다. 남자는 30.7% 정도 뻥을 치고 여자는 32.3% 뻥을 친다. 물론 이제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은 여자가 좀 뻥을 더 많이 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자료 제가 그거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여자가 뻥을 치는데 뻥을 더 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소를 하더라도 남자는 예를 들면은 뭐 한 개, 두 개 줄이는데 여자들은 그것보다 더 많이 횟수를 줄인다고 합니다. 그 자료는 제가 찾고 나서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응답자의 69.6%는 연인 간 과거 연애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현재 연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과거 연애를 솔직하게 밝히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부터 아침 방송마다 신랑을 욕하고 시부모님 욕하는 방송으로 도배를 하더니 이 지경이 된 거죠. 저희 아버님도 이 말씀 많이 하시던데, 이거 방송국들 아침마다 보면 보통 이제 그때는 주부들이 보러 주로 이제 시청을 하잖아요. 엄청 욕을 한대요. 뭐 몇 개 방송들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방송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거의 뭐 일상이 된 거죠. 여성분들도 보통 이제 뭐 낮에 여자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카페에서 모이면 남편 욕하고 시부모 욕하고 또 여자들끼리 또 친구들끼리 모여도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아무래도 참 이런 게 오히려 방송이 나쁜 쪽으로 우리를 선동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다음 댓글을 보면요. 맨날 남편들 요리 청소시키는 방송만 해대고 드라마는 이혼하면 커리어 우먼으로 거듭나는 내용만 줄곧 나오더니 여성들이 착각에 빠진 거죠. 게다가 여성부까지 아주 지랄이 난 거죠 라고 댓글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요즘 방송국을 보면 언론을 보면 썩어도 너무 썩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쪽으로 국민과 국가 사회를 나가는 쪽으로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냥 시청률의 노예가 된 거예요. 이런 자극적인 게 시청률이 잘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못된 짓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언론들 역사적 심판을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개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어떤 남성분들의 집단지성의 힘으로 만든 여러 가지 이론들, 특히 요즘 같은 경우 크게 히트를 쳤던 마통론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실 기사 한 줄이라도 나와야 되거든요. 미디어라든가 언론 뉴스들도 마통론이라는 거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전혀 유행하지 않았던 거지방, 여자들이 주로 이제 거지방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유행도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지방에 관련된 기사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실렸어요. 정말 보면 우리나라 지금 언론이 얼마나 여성 평양적인가 나중에 심판받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저는 보충론이 이유가 더 크다고 봅니다. 부모님이 한평생 일하셔서 모은 재산을 증여 상속받았는데 고작 5년 10년 같이 살다가 이혼한다고 그 재산의 절반을 마통 뚫어서 지 마통 갔던 여자가 반띵해서 떼가는 게 무서워서 못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잘못된 저는 법 제도라고 보거든요. 이게 사실 또 결혼 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이유가 아무래도 부모님 재산이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 쪽의 남자가 몸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 약속의 5년,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 되면 엄청난 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결혼을 함에 있어가지고 사랑보다는 경제적인 조건, 거기다가 플러스 시댁이 얼만큼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된 이유가 이런 잘못된 이혼으로 인해서 재산 분할이 되는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남자 입장에서는 결혼이 부담스럽죠. 그래서 요즘 나라가 돌아가는 걸 보면 아니 이 국가를 소멸하는 쪽으로
의도적으로 이거 유도하고 있는가 의심이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스토킹법 아시죠? 최근에 이런 게 하나 사건이 나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길거리 헌팅을 반복했는데 스토킹 범죄가 되어서 벌금 7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좀 심한 케이스는 아닌데 어떻게 했냐고 하면 4개월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4차례 연락처를 물어본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말을 건 것도 아니야. 어떻게 했냐고 하면 6월 29일 오전 4시 40분쯤 서울시 관악구 엠버스에 탑승한 피해 여성 B씨는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문구가 적힌 휴대전화 화면, 아마 LED 같은 거 보면 요즘 보여주잖아요. 그 화면을 보여준 거야. 말을 건 것도 아니야. 근데 이제 거절을 했대요, 여성분이. 그 다음에 A씨는 2달 뒤에 8월에 또 엠버스를 타서 또 만났나 봐요. 또 똑같이 휴대폰 전화에다가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했는데 또 거절했대요. 그 다음에 또 한 2달 정도 지났네요. 10월 2일 그리고 일주일 뒤인 10월 19일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또 그렇게 했나 봐요.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 그래서 벌금 700만 원이 스토킹 범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 속담은 이제 용도 폐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는 게 아니라 10번 찍었다가는 콩밥 먹는다. 이렇게 이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사실 이 정도면 심하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휴대폰으로 화면 보여주면서 한 거면 상당히 조금 매너 있는 편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벌금 700만 원? 물론 이제 이분이 좀 과거에도 동일수법으로 500만 원 받기는 했네요. 중강간 미수죄 형사 이력도 있었다. 물론 이거가 있어서 가중된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이제 남자들이 적극적으로 여성들 헌팅하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옳은 방향인가? 오히려 저출산, 혼인 감소를 이끄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면요. 저출산 특집이라고 방송하는 모든 미디어가 하는 가스라이팅을 조심하세요. 자꾸 경제, 주거, SNS 문제를 들고 나오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애초에 너무 심하게 나오죠. 저 문제들도 물론 있겠지만 정작 일본처럼 미디어에서 마케이노 세대를 비난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듣기는 들은 건데 뭐 팩트는 체크는 안 된 거고요. 예전에 그 NHK가 일본의 공영방송이잖아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KBS죠. 근데 여기 NHK에서 마케이누에 대해서 특집으로 10번을 다루었대요. 그러면서 여기를 완전히 융단 폭격을 했대요. 그러면서 일본 사회가 많이 바뀌게 된 계기가 또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 언론은 지금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기대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0.5대까지 가면 그때서야 정말 학교 출산율이 0.5 정도 나오면 그때서는 할까. 그 전까지는 제가 볼 때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대하지 말고 우리는 각자 도생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